이 아마존이요, 지금 막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업 중에 막 최고로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미국의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래서 아마존에게 다 먹혔어요, 사실은. 오프라인 그 도서들이. 그래서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이 아마존인데 왜 그런가라고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앞서가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모든 도서나 모든 물품을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대표가, 설립자가 그런 그 설립의 목표를 가지고 3차 산업혁명 때도 점령을 했기 때문에 4차로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간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무인마트 아마존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점원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진짜. 뭐 우리는 전 요즘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면 여러분은 글쎄 저랑 다른 세대니까 자 1번 자동 주문, 2번 상담 주문 어디 눌러요? 1번 누르시죠. 1,000원 싸니까. 근데 나는 2번을 눌러. 왜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좋아, 그냥 편안해. 그래서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그거 이뻐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손님 안 입어봤습니다. 뭐 이래요. 뻔한 대답인 줄 알면서도 사람이 편해. 저는 그런 세대에 살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전혀 다른, 정말 아무도 없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존은 이미 무인마트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계장치가 다 있어요. 이 동선 추적 센서, 우리가 걸어가는 대로 이 센서가 움직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건들을 구입하면 뭐가 구입이 되는지 이미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이 사람이 뭐를 선택하는지가 이미 다 차곡차곡 계산이 돼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줄 설 필요도 하나도 없어. 그냥 통과. 그러면 샥 센서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갔는지가 쫙 나와가지고 돈은 어떻게 내 계좌에서 그 돈만큼이 척척척척 빠져. 이게 4차 산업시대에 살게 될 우리들의 장보기. 그런데 이미 아마존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4차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 닷컴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어마어마한 인력을 그냥 다 사실은 안 써요. 해고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봇을 도입해버려가지고 상품을 포장하는 것서부터 작업대로 옮기는 것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빠르게 다 재고 정리까지 누가 해요? 인공지능이 해요. 누가 해요? 로봇가 옮겨요. 사람의 손이 필요 없어. 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애가 임신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이제 드디어 유치원 갔다 어린이집 갔어 이랬는데 벌써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 골드만삭스인가 뭐 여기는 그 직원 2명만 남기고 600명을 해고해버렸어요. 벌써.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음이 이렇게 썰렁해졌죠. 예, 왜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물론 굉장히 뭐 다양한 편리성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자리는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설 자리가 참 없어진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간 소외의 문제죠. 아까 지금 제가 잠깐 얘기를 하지만 인간이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그래도 여러분 그 지금 유일한 낙이 옆집 엄마 앞집 엄마 같이 하하호호 마트에 가서 떡볶이라도 찍어 먹고 그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게 인생이라고 낙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그런 게 없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인간 소외의 문제 이 두 가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고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산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요 아직 온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2021년에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올해가 2018년이거든요. 2021년이면 3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 것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21년부터는 로봇 서비스가 일반화가 된대.
로봇 서비스가 일반화가 되는 사회가 2021년이에요. 3년 후면은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가 다 됐는데 우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뭐 느끼든 안 느끼든 3년 후에는 로봇이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청소 로봇 있지 않아요? 예, 벌써 왔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9년 후에 나가 살아있을 확률이 있는 사람. 네, 그때 시절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가이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온 자료. 그 요즘 지금 그 국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네이버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리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기 교장 선생님들 600명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리자의 자질, 교장 선생님이 4차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막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예요? 4차 산업 시대에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일자리의 감소라 그랬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500만 개가 없어질 추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700만 개가 사라져요. 그리고 전혀 지금 없었던 200만 개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700만 개 빼기 200만 개 하면 500만 개가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이제부터는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될래? 이런 소리 해지도 마라.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옛날의 생각을 갖고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이미 정체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그 애가 올바르게 성장을 못해.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진짜 제가 그 교육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제도 그랬고 계속 듣는 소리가 요즘 애들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그런 그 심리적인 갈등, 심리적인 소외감, 막 심리적인 불안감 지금도 애들이 난리인데 그때 가면 더 난리.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요. 이 직업분별 고용 전망을 제가 좀 한번 눈여겨봤어요. 2015년부터 2020년도에 고용 전망을 보니까 그 사무 및 관리, 사무 관리가 거의 인공지능이 자리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조 및 생선 마이너스 160000 뭐 어쩌고 건설 및 채굴 497000 법률도 판사, 변호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또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는 비즈니스 및 금융운영 계속 늘어나고 매니지먼트, 컴퓨터 및 수학,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교육 및 트레이닝,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군으로 뜨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그런 그 우리 자녀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 역량. 자기 역할에 대한 능력들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얼마나 똑똑해. 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똑똑한 아이가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 지능이 그동안 지능 검사하면은 암기력, 이렇게 암기력, 예, 기억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이 성품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글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글이 그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겸손한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 엔지니어로서 최초로 구글에 입사한 이준영 씨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남을 배려하고 팀원과 더불어 일하는 태도. 이걸 구글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2014년에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 이런 책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것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똑똑한데 아주 그냥 지만 알아 이러면은 걔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애만 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자세의 부모가 되어셔야 돼.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말은 너는 말이지 섬겨야 돼. 너는 말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그런데 부모가 하는 일은 전혀 배려 안 하고 요만한 이익이 있을 때 막 그냥 이러고 나가서 그 싸우고 막 하는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서 저러고 살아야 돼.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 나만 아는 도태되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성 지능이 뛰어난 이들이 살아남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여자 소개했죠. 그래서 이 글로벌 IT 기업 인텔 로살린 하우드넬 이사장이 얘기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감성적 지능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맨날 좋은 나무 성품학교 들으니까 성품이 되게 흔한 것 같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역량이 돼요. 그래서 이 감성적 지능,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품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나를 어떻게 지키고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이게 뭐냐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 감성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 인재 양육 시스템이 아주 필요하다. 지금 너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에요. 할 수 있죠. Yes, we can. 넘어져도